저희가 이제 그간 비트코인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나눴습니다, 팀장님.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알트코인 대장이다라고 한다면은 이더리움 쪽에 될 텐데 이더리움을 좀 짚어보면 좋겠어요. 최근에 움직임도 좀 궁금하고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또 알트 시즌의 신호가 좀 포착이 됐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이더리움 이야기도 좀 나눠볼까요? 네, 그동안 저희가 사실 이더리움에 대해서 너무 실망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국내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2위가 아니라 XRP가 국내 거래소 기준으로 2위까지 올라와 있거든요. 확실히 글로벌 투자자들보다 이 국내 거래소의 투자자들이 XRP에 대한 사랑이 그만큼 더 높다는 거일 수도 있고 이더리움이 그만큼 매력도가 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원하는 알트 불장이 오려면 이 알트코인의 대장인 이더리움부터 좀 출발해줘야 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펀더멘탈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탄탄한 구조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좀 비교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페이지 한번 살펴보면요. 23년도의 약세장부터 지금까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누적 수익률을 한번 비교한 표입니다.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을 했지만 지금 살펴보시면 위쪽에 비트코인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490%의 상승률, 그리고 아래쪽에 분홍 색깔 이더리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100% 수준에서 정체됐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특히 ETF 승인 기점을 제가 체킹을 해왔는데 붉은 색깔 선이 비트코인의 ETF고요. 그리고 이 푸른 색깔 막대기 선이 이더리움의 ETF 승인 기점입니다. 근데 살펴보시면 작년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을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바로 고점을 뚫고 상승 랠리를 이어간 반면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이후에 일시적인 반등은 이뤄냈지만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스테이킹 기능 면에서 좀 부족한 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더리움 ETF의 좀 매력도가 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좀 적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더리움 별명하면 뭐 잠들어 있는 거인이다 이런 말이 많이 나오기도 하는데 저도 사실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포트폴리오 비중에서 이더리움도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래도 글로벌 거래 시가총액으로 따지면은 비트코인 다음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로만 본다면 비트코인을 따라오기에는 너무나도 먼 성과를 보여주고 있죠. 하지만 연간 수익률로 봤을 때 우리가 이걸 보면서 비트코인의 수익률을 보면은 탑 10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게 또 어떤 말이냐 하면은 우리가 코인들 종목이 너무나도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나만 가지고 있었더라도 그 수백 개의 코인들 중에서도 내가 수익률을 탑 10 안에 들고 있었다라는 거. 하지만 사실 포트폴리오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넣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냥 뭐 거래량이 반짝반짝한 뭐 이름도 모를 이상한 코인들을 많이 넣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지면서 이더리움도 급격한 상승세를 보여주긴 했지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수익률을 비교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보시면 지금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비율 그리고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에 비해서 얼마나 강세장을 유지해줬는지, 약세장을 유지해줬는지 이어서 수익률뿐만이 아니라 그 흐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명을 한번 해보자면요. 지금 검은색 선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비율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보다 더 강세장이었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떨어질수록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수익률을 얻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걸 보고 우리가 알트코인 불장 시기도 당연히 확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 21년도를 제가 이렇게 선을 이렇게 빨간 색깔 그래프를 그려왔는데 그 정점으로 지금까지 거의 일관된 하락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더리움보다 훨씬 우월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고 그만큼 이더리움이 21년도부터 치자면 당연히 약세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특히 23년도 중반 이후로는 거의 꺾임없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를 그려냈습니다. 자, 특히 지금 14.5% 이상의 상승한 날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이 그래프에 체킹이 되어 있는데 이더리움이 한동안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반등을 단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은 지금 기관 자금 유입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고 정부들 입장에서도 자산군의 리밸런싱을 비트코인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ETF 승인 이후에도 기대만큼은 반등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디파이 토큰이라든지 뭐 NFT라든지 사실 레이어 2 기능으로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많은 매력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최근에 팩트럴 업그레이드가 돼서 뭐 이더리움이 반등을 해주기도 했지만 지금 이 비율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다는 거는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크게 반등할 수 있는 구간으로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려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면서 이 왼쪽에 이 하늘 색깔 구간처럼 이렇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수익률을 기대를 해야 우리가 원하는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체킹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는 작년 5월부터 이번 올해 5월까지 최근 1년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스테이블코인 온체인 데이터 거래량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더리움 네트워크 내에서 어떤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그 시장 내 자금이 어떻게 얼마만큼 움직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먼저 눈에 띄는 구간이요. 지금 전반적으로 월간 거래량이 아직까지 상당하다는 점입니다. 거의 모든 달에서 지금 1조 달러, 특히 작년 8월과 올해 4월 구간을 제가 하늘 색깔 사각형 구간을 그려왔는데 실제로 이 구간을 보시면 1.5조 달러를 압도하는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더리움이 사실 가격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아쉬운 구간이 있는 건 맞지만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시장 내에서 정말 활발하고 그리고 강력한 유동성 인프라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이 그래프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자세히 보시면 서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든 시점에서 가장 많은 거래를 성사를 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서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보다 기관들이 좀 이용을 하는 디파이 플랫폼에서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중심적인 위치를 지금 차지를 하고 있는데, 월별 변동성도 재미있는 점이 지금 첫 번째 왼쪽에 있는 하늘색 사각형 같은 경우에는 8월처럼 거래량이 급증한 시기에는 이더리움의 ETF 호재가 나왔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전반적으로 숨을 고르다가 최근에 다시 이 거래량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더리움 가격적인 면에서도 굉장히 큰 상승세를 그려냈다라는 점, 그리고 이더리움은 가격 측면이나 상승률에 비하면 비트코인에 굉장히 많이 밀리고 있긴 하지만 지금 네트워크 활동량 거래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활발한 거래가 일어나고 있고 펀더멘탈적으로도 구조적인 면으로도 굉장히 탄탄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까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